오늘 20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출력해서 시험을 봤죠? 오늘 여러분들이 본 내용이 바로 원주율 파이에 대한 아르키미데스가 어떻게 접근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아르키미데스가 정육각형 이렇게 해서 원주율 값을 7분의 22, 3과 7분의 1 이렇게 구했을 것이다 또는 구했다 이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데,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아르키미데스가 어떻게 구했는지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자, 여러분 제시문 보셨죠? 한번 제시문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르키미데스가 어떻게 정말 원주율을 접근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외견상으로 보면 이제 정육각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N각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N각형이 있는데요. 뭘 중심으로 정N각형이 있어요? 원을 중심으로 있고요. 원의 반지름은 1이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원이 있는 거죠. 반지름이 1인 원. 그다음에 내접하는 정N각형이 있고 외접하는 정N각형이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저하고 외접하는 정N각형의 둘레를 QN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N각형의 둘레 길이가 얼마예요? QN이죠. 물론 이렇게 했을 적에 편한 게 뭐냐면은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그러면?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내접하는 걸 한번 보세요. 내접하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접하는 녀석은 이렇게 PN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접하는 정N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그 녀석을 뭐로 나눠줘요?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각도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절반을 시타n으로 했어요. 그 절반을 시타n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조심해 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n이 6일 때는 어떻게 돼요? n이 6인 경우에는 정육각형이죠. 그러면 원래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 각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을, 이게 원래는 60도지만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시타의 6 이렇게 써야 되겠죠. 시타의 6은 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이제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형적인 거고, 그래서 장점은 말씀대로 한 변의 길이를 하려면 이걸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n으로 나눠주면 정N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제 자동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시타n에 대해서 탄젠트와 사인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인 시타n은 어떻게 돼요? 사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되겠죠. 결국 사인 시타n을 쓴다는 얘기는 외행적으로 보면은, 도형적으로 보면 사인 값은 뭐하고 관련돼요? 내접하는 거하고 관련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인 시타n 삼각비 주세요. 사인은 어떻게 되죠? 이것분의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거죠. 이 높이는 뭐죠? 내접하는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건데 그거의 절반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PN에 그거를 n으로 나눠주면은 내접하는 정N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런데 그거의 절반, 따라서 이제 2분의 1이 이제 곱해진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 곱해진 이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은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값은 내접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탄젠트 주시죠. 탄젠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탄젠트 값이라고 한다면 탄젠트 시타에는 여기서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 삼각형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타죠. 그래서 탄젠트 시타 n. 여러분 눈치챘지만 이것분의 이건데 이 녀석은 누구예요? 외접하는 거에 반쪽알이죠. 그렇죠? 외접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qn. 그러면 n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변의 길이죠. 그런데 탄젠트의 정의에 의하면 저거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 탄젠트에 관련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외접하는 걸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교대로 쓴다는 얘기는 외접하는 거, 내접하는 거를 가지고 교대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읽으실 적에는 어떨지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외접하는 거하고 내접하는 거를 한번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즉 원의 둘레를 생각을 해보죠. 지금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2니까 2파이가 원의 둘레입니다. 그러면 그림에 의해서 어떻게 얘는 내접보다는 크고 외접보다는 작죠. 자, 내접하는 둘레 길이를 뭐라 그랬어요? PN이라고 했지요. 외접하는 걸 뭐라 그랬나요? QN이라고 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2를 나눠주면 얘는 2분의 이만큼, 얼만큼? 2분의 이만큼이죠. 그런데 그런 뜻으로 본다면 됐죠. 2분의 PN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죠. 결국은 누굴 곱해주는 거야? 이거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N 곱하기 사인 시타 N. 그렇죠? 파이. 자, 2분의 1 QN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QN은 여기 있죠. 그렇죠? 얘를 보내주면은 N 곱하기 탄젠트 시타 N. 뭐, 이와 같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즉,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열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원이 있고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있고 외접하는 정육각형이 그림에서는 주어졌죠. 그래서 저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나 탄젠트를 잘 구하면 뭘 구하는 거예요? 이제 파이를 구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런 식을 갖고 있다. 최소한 지금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보고 있지만 컴퓨터에는 뭐가 내장되어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가 있죠. 그래서 물론 파이를 때릴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거에 각도 주면 돼. 아까 n이 6일 때 뭐라 그랬어요? 정육각형 할 때 요게 몇 도예요? 30도잖아요. 사인 30도, 탄젠트 30도. 그냥 각도를 막 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는 거죠. 그런데 이 n이 이미 n이니까 이걸 각도를 상당히 이 말은 뭐예요? 내접하는 정 n각형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 12각형, 뭐 정 96각형, 예를 들어서 정 48각형. 그러면 여기가 48 곱하기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학용 계산기를 써 뚝딱뚝딱 거리면은 이걸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지금 얘기입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기원전입니다. 아르키미데스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원전 뭐 200년, 300년 이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있어서 어려움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운이 좋으면 유리수도 있지만 사인 예를 들어서 30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루트가 나오잖아요. 루트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면 결국은 루트 3이 문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정육각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딱 발생을 해요? 루트 3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루트 3이 뭐가 문제냐 그러시겠지만 이건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아르키미데스가 생존했을 때니까 기원전입니다. 200년, 300년 이때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참고로 알고 계시냐면 이때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기원 후 100년이나 200년 정도가 되면은 그나마 이런 것들이 쉽다고 느껴요. 그러나 아르키미데스가 살아있을 적에는 이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키미데스의 천재성은 이 어려운 숫자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느냐에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시문을 나와 있는 정 내접하는 거 외접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상황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인물 2쪽을 보시지요.
그러면 유인물 이쪽에 식 20-2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르키미데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식을 이제 사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자, 식번호 20-2에 제가 칠판에다가 쓰겠습니다. 탄젠트 2분의 시타가 있고요. 이 녀석은 이거 여러분 제시문에서도 증명하라고 제가 요구했죠. 이거 증명하셨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과서로 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교과서니까 뭐예요? 고2 학년 말기 또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고3 때 하는 거니까요. 고3 1학기니까는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이거를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 학생들은 이건 무조건 이거 증명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제시문에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아르키미데스는 이제 이걸 사용한 것입니다. 아르키미데스가 사용한 게 이거예요. 왜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죠. 이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교과서 지금 미분과 적분이라는 교과서 들추자마자 나오죠. 그래서 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뭐 해갖고 반각공식, 배각공식 참 했던 겁니다. 이거 언제 써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도를 조금 중간 정도 나가면 이제 적분이 나오면서 무슨 적분 나와요? 치환적분. 어떤 치환적분? 삼각 치환적분. x를 탄젠트 시타로 놓는다.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 세크 제곱이 된다. 뭐 이제 그때 이제 또 여러분 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미적분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됐지요? 그러면 아르키미데스는 이걸 어디에다 썼을까요? 잘 보세요. 시타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시타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각도냐면은 정육각형에서 만들어진 각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정육각형에서 만들어진 각도예요. 정육각형에서 만들어진 각도 우리 저 원고의 첫 페이지에 그림 그려놨죠, 선생님이. 거기 보면 시타인 있듯이 시타 6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n이 뭐가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타가 정육각형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2분의 시타는 어디로 가서 한 얘기가 되나요? 정 12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육각형에서 얘기가 된 거를 정 12각형으로 옮겨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정 12각형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야기가 잘 해결됐어요. 그럼 정 12각형이 끝났죠. 좋아요. 이번엔 시타가 몇 각형이에요? 정 12각형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시타는 정 몇 각형의 이야기예요? 24죠. 그 말은 뭐야? 이게 24라 그러면은 48이죠. 48이라 그러면 어디예요? 96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간 거예요? n이 96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키미데스가 작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96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그 떠돌아다니는 거에면 아르키미데스는 정육각형을 작도하고 12각형을 작도하고 그 다음에 뭐 24를 작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96각형을 작도를 해서 원주율 값을 3과 7분의 1을 구했다. 땡이에요. 땡이에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96까지 갔더니 숫자가 너무너무 이뻐진 거예요. 이 숫자가 뭐가 나왔어요? 7분의 22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원주율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구했어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은 3.16로 3.14를 기억하고 계시죠? 뭐예요? 이거는 3.1까지 정확한 값을 이제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원주율 값을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한 자리, 3.1까지 구하기 위해서 그 천재 수학자 아르키미데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일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외의 계산은 제가 원고에다 집어넣지 않았지만 약 2페이지나 3페이지를 더 추가로 해줘야 돼요. 그분이 계산한 거를 쫓아가려면요. 그래서 이제 쉬운 것만, 제일 쉬운 파트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시문에 있는 식 이해가 끝났어요. 자, 제시문에는 20-3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3을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자, 보시지요. 20-3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탄젠트 시타분의 1이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 커요? A보다 크고 P보다 작다. 그리고 사인 시타분의 1이 누구보다 커요? B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요? Q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육각형이면 정육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각형으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넘어가나 보세요. 두 녀석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은 부등호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커요? P 플러스 Q보다는 작죠? 누구를 더하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그런데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이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탄젠트 뭐라 그랬어요? 2분의 시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됐지요? 자, 그래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이 녀석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그 말은 뭐냐면, 자, 그 밑에 식은 뭐죠? 그 밑에 식의 주어가 누구예요? 사인 2분의 시타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정육각형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12각형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탄젠트하고 이거하고는 관계를 알았죠. 탄젠트는 뭐예요? 도형의 성질로 말하면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탄젠트는 뭐죠? 외접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인은 또 뭐하고 관련돼요?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 보세요. 1 플러스 제곱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근데 탄젠트의 범위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겠어요? 루트 1 플러스 A 더하기 B의 제곱보다는 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아요? 루트 1 플러스 P 플러스 Q의 제곱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르키미데스가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문을 지금 계속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용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와 같은 패턴을 인식한다는 게 흐름을 인식한다는 게 그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육각형에서 정12각형으로 이제 정 어디서요? 정육각형에서 정12각형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죠. 그 다음에 24, 48 뭐예요? 또 96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아르키미데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정육각형에서는 시타가 얼마라 그랬어요? 당연히 자, 시타는 정육각형입니다. 시타는 식으로 쓰면은 시타 n 대신 6 쓰는 거죠. 그렇죠? 아까 보셨죠? 원래 정육에서는 360도를 6으로 나니까 60도잖아요. 근데 원래 정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거에 뭐라 그랬어요?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럼 몇 도? 30도예요. 자, 그러면 아르키미데스가 어떤 황당한 일을 만나나 보시죠. 자, 30도가 되죠. 자, 탄젠트 시타분의 1, 탄젠트 뭐를 만나야 돼요? 아르키미데스는 30도분의 1, 그렇죠? 자, 탄젠트 30도분의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예요? 루트 3을 만나죠. 자, 사인 그 다음에 30도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사인 30도분의 1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2니까요. 자,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탄젠트와 사인을 활용을 해요, 안 해요? 활용하죠. 탄젠트와 사인 활용하죠. 자, 어디서 활용해요? 자, 탄젠트와 사인을 활용해서 이런 부등식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지만이 뭐로 넘어갑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알아야지만이 뭐로 넘어가요? 그 다음이 뭐죠? 정몇각형이에요? 12각형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젠트 30도의 범위가 있어야 되죠? 물론 분수입니다. 사인 30도의 범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2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근데 탄젠트 30분의 1은 유리수서부터 유리수가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루트 3이 나와 있어서 이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얘는 문제가 없죠. P하고 얘는 Q. 그렇죠. Q하고 P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B하고 Q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2 집어넣고 얘도 뭐 집어넣어요?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A하고 P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리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아르키미데스가 루트 3을 정말 만났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럼 아르키미데스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여기가 해결되면서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 12각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각형을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또 만나죠. 그때는 루트 3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큰 무리수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원고에서는 뭐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작업도 엄청난 작업이에요.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르키미데스가 물론 답을 줬죠. 먼저 이제 루트 3에 대한 범위를 줬어요. 아르키미데스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루트 3의 범위를 구했다. 물론 논제에서 이거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논제에서 확인합니다. 자, 루트 3의 범위를 이분이 어떻게 구하셨냐면 153분의 265.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780분의 1351이라고 하는 이제 근사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를 구했다는 얘기는 보십시오. 뭘 구한 거예요?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구한 거죠. 루트 3을 구했죠? 따라서 이 값을 뭐로 놔요? A로 놓고. 자, 이 값은 뭐로 놔요? P로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육각형으로 넘어가면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누구예요? 153분의 265. 그 다음에 이 P값이 얼마예요? 780분의 얼마가 된다고요? 1351.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 여기는 얼마예요? 이것도 플러스 2. 자, 그러면 뭐가 해결됐어요? 60도에서의 이야기가 최소한 이쪽으로 와서 이건 외접이죠. 외접하는 녀석의 정몇각형이 해결된 거예요. 정 12각형이 해결됐죠. 육각형에서 12각형으로 넘어온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탄젠트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또 해결해야 돼요. 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해결해야 됩니다. 얘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정육각형이 뭐예요? 내접하는 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만 해결한 거예요? 이 모양새는 외접하는 것을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정확하게 써드리면 자, 1 나누기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아까 루트 3에서 한 것은 탄젠트 시타의 얼마가 되는 거야? 정 12각형 이렇게 써야 되죠? 누구보다 작아요? 780분의 1351 플러스 2. 누구보다 커요? 153분의 265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참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아르키미데스가 그 많은 그 원주율을 구하기 위해서 7분의 22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전체를 정말 한 10으로 본다면 한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루트 3이 왜 필요하고 그렇죠?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뭐예요? 루트 3이 누가 만났어요? 아르키미데스가 만났죠. 왜 만났어요? 원주율을 구하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아르키미데스는 그러면은 루트 3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은 어디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시문의 뒷부분이죠. 그렇죠? 제시문 뒷부분 이제 설명드렸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논제 1번,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시문 저하고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복습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그 첫 번째 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논제 1 들어갑니다. 자, 논제 1에서는 뭘 요구하냐면은 여러분 식을 증명하여라. 이거 두 개 다 제가 해드릴까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게 어떻게 돼요? 탄젠트 2분의 시타 분의 1은 사인 어떻게 된다고요? 시타 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시타 분의 1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건 교과로 따지면은 이제 3학년 1학기 주로 배우는 이제 미분과 적분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어요. 자, 풀이 과정도 간단하겠죠. 그렇죠? 자, 어느 쪽을 볼까요?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자, 이걸 계산하면 사인 시타분의 1
탄젠트를 풀어버리죠. 탄젠트를 풀어버리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죠. 왜냐하면 역수니까요. 그래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이 녀석을 합해버리면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뭐가 돼요? 코사인 시타가 되는 거죠. 근데 증명하는 방향은 뻔하죠. 지금 시타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시타가 2분의 시타로 바뀐다는 얘기는 어떤 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두배각 공식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은 이제 두배각으로 바뀝니다. 사인 두배각은 어떻게 되죠? 2배의 사인 2분의 시타, 코사인 2분의 시타 이렇게 되죠. 됐죠? 자, 1 남아 있고요. 코사인 2배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코코신신이죠. 그렇죠? 코사인 제곱 2분의 시타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사인 제곱 2분의 시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 녀석이 이제 그 코사인을 2배가 그런 거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양새로 한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묶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얘하고 얘를 묶어주면 되겠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얘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는 그래서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얘가 두 개가 남았죠. 2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남았죠. 그러면 이쁘게 나눠주세요. 2도 나눠주고 또 누구도 나눠줘요? 코사인도 나눠주면 남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남는 게 하나 없어졌죠. 그러면 얘도 없어졌죠. 자,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1이 나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아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식을 놓고 무엇을 증명하여라 했을 때 첫 번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식의 의미를 찾는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서 찾아요? 아, 이 식은 배각공식을 써가지고 그렇죠. 배각공식을 써가지고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걸 보인다. 이게죠.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학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식이 있으면 식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느꼈지만 이 뜻은 뭐예요? 정육각형으로 말한다면 정육각형의 이야기를 어디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정12각형으로 옮겨가겠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뭐예요? 따라서 정12각형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어디로 옮겨가요? 24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수학은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식에 연연하면은 그만큼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식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식은 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요. 두 번째 식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인이겠죠. 자, 사인 2분의 세타분의 1은 자,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일단 반쪽이겠죠. 그렇죠. 이 녀석을 계산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간단하겠죠. 이 속을 계산해 보면 알겠죠. 속은 그래서 이 녀석은 속을 직접 풀어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고 이 녀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있고 분자는요. 이거하고 만나면서 1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 속 자체가 이 녀석이기 때문에 제곱근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은 뭐 상당히 짧게 증명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논제 1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했습니다만 식 20-2를 우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제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2 한번 보시죠. 자, 논제 2는 이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형태는요. 이 형태를 언제 만나냐면 이제 루트 2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사실은 이거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뭐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지금 논지에 충실하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죠. 방정식이 있고요. 됐지요? 물론 이때 3이 의미하는 게 이 3이 바로 라지 n으로 쓰기로 했던 겁니다. 여기 있어요. 얘는 3이에요.
그래서 정수회를 xy라고 하자. 이때 정수회의 분수하고 루트 3하고의 관계를 한번 이쁘게 쓰고 의미를 부여하여 보자.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수회라 그러면 뭘 한다고요? y분의 x 마이너스 루트 n입니다. 이때는 3으로 보시면 돼요. 됐지요? 여기다 n을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y에 x 마이너스 루트 3 뭐가 되죠? y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 주냐면은 x 플러스 루트 3y 곱해 주고 여기다가도 x 플러스 루트 3y를 이렇게 곱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분모는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x 플러스 루트 3y가 써지고요. 분자는 제곱 3y 제곱인데 그게 m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m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했죠. 물론 3 대신에 루트, 이건 곱셈입니다. 속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3에서 요 3이 이제 지금 라지 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표현했지요. 요번에는 뭐래요? 의미를 부여해 달래요. 자, 의미 부여합니다. 자, 루트 3은 무리수이다. x와 y는 정수해이기 때문에 y분의 x는 유리수이다. 됐지요? 얘는 뭐라고요? 무리수이다. 그거의 차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근사값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기 위해서 오차를 계산하려고 한다. 그 오차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오차가 작으면 좋은 근사값이죠. 오차가 작으려면 상대적으로 m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x나 여기 나와 있는 y가 상대적으로 크면 되겠죠. x 또는 y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다를 작대기 2개 할게요. 이렇게 깍지 2개에 m 이렇게 쓸게요. 이 뜻은 이제 m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개만 쓰면 크다죠. 그래서 이제 2개를 쓰면 상당히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m보다 x, y가 상당히 크면 이 값이 상당히 작고 따라서 오차가 작기 때문에 이 유리수인 근사값은 루트 3의 아주 좋은 근사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하셨죠?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논제에서 이제 의미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논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아르키미데스가 과연 이와 같은 방정식을 뭐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루트 3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265하고 153은 마이너스 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큰 숫자이기 때문에 153분의 265는 괜찮은 근사값이다. 이리 오세요. 1350이라고 780은 1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780분의 1351은 루트 3의 아주 좋은 근사값이다.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뭐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예요. 자, 경로를 따라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얘기나 이것을 어떻게 구했느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정확한 기록은 써놓지 않고 이제 아르키메데스는 결과만을 써놔요. 이렇게 결과만 딱 써놨습니다. 논문에다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당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어떻게 그 값을 계산했는가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아르키미데스가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추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적하는 내용은 경로를 어디다 해놨어요? 제시문에다가 이쁘게 해놨죠. 그렇죠? 경로를 제시문에다가 참 이쁘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제시문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먼저 그 제시문에서 그 논제에서 직접 줬죠? 논제에서 한번 경로 한번 보세요. 경로. 물론 이건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대학에서 이거를 구하여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그래요. 논제나 제시문에서 분명히 대학에서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제시문에서
힌트를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힌트라고 하는 것은 풀이 방법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시문이나 논제 전반부에 설명을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차근차근 따라간 다음에 거기서 방법을 느껴서 그 느낀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힌트가 이미 제시문에 충분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이나 논제에서 설명하는 거를 그냥 건성건성 들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논제나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어떻게 줬나 보세요. 경로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 어떤 뜻이 되겠어요? 이거를 1을 가지고 다시 한번 쓰면 이런 식이죠. 두 개로 나눠 쓰면 x 마이너스 루트 2y, 물론 플러스를 먼저 써도 되겠지만 x 플러스 루트 2y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해요? x 대신에 뭐 3을 집어넣고 뭐 여차저차해서 뭐 y 대신에 2를 집어넣었더니 안 되더라. 그럼 뭐 2를 집어넣었더니 뭐 되더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숫자를 한 개 정도 구하라 해서 그 경로에서 줬죠. 그래서 3하고 2를 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 3하고 2를 줬다는 얘기는 3 마이너스 이거를 먼저 쓸게요. 그러면 3 플러스 이 녀석을 먼저 쓰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 줬냐면 이걸 제곱하라 그랬죠. 그러면 제시문에서 양변을 제곱하고 양변을 제곱하고 막 그런 걸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 겁니다. 몇 승까지 했어요? 3승을 했더니 거기 이건 뭐 여러분 그 경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99 더하기 70 루트 2 또 뭐도 있어요? 99 빼기 70 루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한 이런 이 녀석들의 계산, 이 녀석 이거 3이죠. 이런 것들의 뭐 제곱, 뭐 그런 거에 뭐 또 제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식을 만든 겁니다. 물론 1의 3승은 1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낸 거예요? 1은 누구의 제곱이에요? 99의 제곱 마이너스죠. 2 곱하기 누구? 70의 제곱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뭐 방정식으로 말하면 1은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수의를 구하신 거예요. x는 99, y는 누구예요? 70이라고 하는 정수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길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x 3승 마이너스 x제곱이죠. 마이너스 3y제곱은 얼마라고요? 1을 가지고 뭘 구해내야 돼요? 저기서 나왔던 근사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780분의 1351을 구하여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뭔가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녀석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정수회를. 물론 양의 정수회예요. 그렇죠? 양의 정수회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1 집어넣긴 그렇죠. 2 집어넣으면 4죠. x 대신에 2 집어넣었더니 4네. 그럼 이제 금방 감이 왔죠. y는 누구 잡아놓으면 돼요? 1 잡아내면 되죠. 이건 뭐 금방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1의 제곱은 뭐가 돼요?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이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그렇죠. 루트 3 곱하기 1 앞에다 쓸게요. 1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또 2 더하기 1 곱하기 뭐예요? 루트 3이 뭐라고요? 1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했죠. 뭘 했어요? 1의 제곱을 합니다. 그렇죠?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의 제곱, 이것도 제곱이죠. 그러면 2 마이너스 이건 루트 3만 쓸게요. 제곱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곱 형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충분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느낌이 왜요? 이런 계산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자, 이거 계산하면 제곱 이거 4죠? 3이죠? 7이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예요? 2ab 4 루트 3입니다. 맞죠?
4, 3, 7, 2ab 맞아요. 그럼 뒤에 건 또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1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구한 거예요? 이건 방정식의 해로서 뭘 구하는 거죠? 이거 7하고 뭘 구한 거예요? 사실은 4를 구한 겁니다. 7하고 4, 즉 x 이퀄 7, y 이퀄 얼마예요? 4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 7이 49 빼기 16에다 3곱 빼면은 뭐 1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물론 이거로 만족할 수 없지요? 그럼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 1의 제곱은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이건 1이죠? 7-4 루트 3 제곱 또 7 플러스 4 루트 3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이거 다 했어요.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어요? 했더니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언제까지 가냐면 6승까지 갑니다. 6승까지 갔더니 1 누구냐면은 2 플러스 루트 3의 6승 2 마이너스 아까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루트 3의 6승 물론 이제 저는 마이너스 플러스 썼지만 상관없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느냐면 1351 플러스 780의 루트 3 1351 마이너스 780의 루트 3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돌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5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780의 제곱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이 식의 의미가 뭐예요? 이 식은 이런 뜻입니다. 1351하고 또 누구하고 780이 상대적으로 이 녀석이죠. 1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유리수 780분의 1351은 이 기호 쓸게요. 근사값입니다. 루트 3의 좋은 근사값이다. 제가 좋다는 말 여기다 써놓을게요. 좋은 근사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3의 3이 온 거는 얘가 온 거고요. 1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숫자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거는 아주 좋은 근사값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주로 뭐 2 빼기 루트 3이나 2 더하기 루트 3의 뭐 제곱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르키미데스가 만났던 그 녀석을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루트 3에 대한 하나의 근사값을 방정식의 형태에서 구했죠. 자,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추정하기를 아르키미데스는 왜 루트 3을 만나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정육각형에서 12각형으로 가기 위해서 루트 3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루트 3을 유리수로 근사를 해야지만 12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르키미데스의 방법을 우리가 추정한 겁니다. 뭘 추정해요? 그와 같은 방정식을 구해서 루트 3의 근사값을 구했을 것이다. 그 추정한 방법이 뭐예요? 아까는 보셨습니다만 그 루트가 들어간 형태에 계속해서 제곱을 해갖고 몇 승까지 갔어요? 6승까지 갔죠. 6승까지 가가지고 근사값을 구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르키미데스가 왜 루트 3을 만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과정을 보시면은 사실은 그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에서 12로 넘어갈 때 이제 한 번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이제 숫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져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원고에서 소개를 안 했어요. 그건 굉장한 정말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만을 데리고 왔어요. 가장 쉬운 부분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약간의 이제 그 수학 사적인 거를 이제 결론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아르키미데스입니다. 자, 아르키미데스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거에 의해서
원주율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3과 7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3과 7분의 1. 그러니까 7분의 22예요. 이게 이제 오늘 한 겁니다. 결론을 내고 오늘 강의 마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수학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르키미데스에 관련돼서는 이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시기보다 조금 앞선 거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기원전 1000년경에 여러분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기원전 1000년으로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살았던 시절에 이제 성경책에 의해서 원주율이 3입니다. 이때 이 경우에는 이제 둘레가 30이고 지름이 10큐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원주율이 3입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거예요. 공인된 겁니다. 요거 기원전 아르키미데스 때니까 200~300년. 요거는 기원전 1000년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그 전으로 가면은 이제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한 원주율이 필요해요. 자,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한 원주율은 얼마인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한 것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돼요. 지름이 있고 그거에 9분의 1만큼을 빼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 강의를. 그럼 이게 9분의 1만큼을 뺀 거거든요. 9분의 1만큼을. 그럼 예를 들어서 지름이 9예요. 9분의 1만큼 빼면 얼마예요? 8이죠. 그럼 그거의 정사각형 면적을 원의 면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린드 파피루스의 50번 문제입니다. 그럼 8, 8이 64는 지름이 9인 원의 면적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입니다. r이 얼마죠? 2분의 9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4분의 9981 파이가 됩니다. 자, 그 원주율 주세요. 따라서 이 경우에 원주율 파이는 얼마? 이게 약분해야 되는데, 자 보시죠. 또는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가 비교할 거예요. 넘기면 얘는 어떻게 되죠? 9분의 4의 제곱에다가 뭐 들어가요? 64니까 8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 형태로 이쁘게 쓰려면 어떻게 되죠? 9에다가 이 형태는 어떻게 되죠? 자, 2분의 9 됐죠? 그럼 9분의 넘어가면 9분의 4가 아니죠. 2죠. 그렇죠? 됐죠? 그럼 8, 8이 64 여기 썼죠. 따라서 전체의 제곱을 하면 16의 제곱이죠. 자, 됐어요. 이거는 기원전 거의 2000년경입니다. BC 2000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원주율을 썼어요? 9분의 16이라고 하는 9분의 16도 아니죠. 9분의 16의 제곱이라고 하는 원주율을 썼어요. 소수점으로 말하면 3.16입니다. 그러니까 9분의 16이라고 하는 원주율을 썼는데 자 보십시오. 아르키미데스가 3과 7분의 1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간단한 형태의 원주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미데스가 3과 7분의 1을 원주율로 구했다는 소식은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당시에 인도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9분의 16의 제곱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3과 7분의 1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를 이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산, 모든 식에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식들이 또는 그 계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콕콕 와 닿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